안녕하세요.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선시대판 사랑과 전쟁, 조선시대에도 이혼이 가능했는가 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이혼해줘. 뭐? 그럼 우리 딸들은? 저 아이들은 어쩌고? 우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동안 잘해왔잖아. 여보, 정신 좀 차려. 4주 후에 다시 만나 이야기해보자는 신구 선생님의 명대사로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 같은 이 대화는 사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혼 합의서에 나오는 문구를 토대로 각색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이혼 합의서가 쓰였다는 사실이 워낙 충격적이었던 탓에 이 문서가 발견되었을 당시 언론에서도 떠들썩하게 조명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최덕현이라는 사람이 손수 기록한 것으로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내는 그간 나와 함께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동고동락하였는데 이제 나를 배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갔으니 슬프도다. 아내와 낳은 두 딸은 장차 누굴 의지하여 자라야 하나 생각하니 눈물이 흐른다. 그녀가 나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칼로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만 앞날을 생각하여 용서하고 엽전 35장을 받는 걸로 영원히 우리의 혼인관계를 파하고 위대구로 보낸다. 뒷날 이 일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면 이 수기를 가지고 증빙할 일이다. 을유년 12월 20일 최덕현 수표. 최덕현의 이혼 합의서를 보면 조선시대에도 이혼이 가능했으며 심지어 여자 쪽이 바람이 나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누구든 언제든 이혼을 하고 싶으면 자유롭게 이혼이 가능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반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양민이나 천민은 매우 그렇다가 정답입니다. 남성 중심의 조선사회에서 이혼 또한 여성에게 불리한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내칠 수 있는 정당한 경우로서 칠거제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를 잘 봉양하지 않는 경우, 아들을 못 낳는 경우, 음란한 경우, 투기가 심한 경우, 나쁜 병이 있는 경우, 말이 많은 경우, 도둑질한 경우 남자는 여자를 정당하게 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이 애매모호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칠거제약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삼불거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삼불거란 남편이 처를 쫓아내거나 이혼을 요구할 수 없는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첫째, 쫓겨나면 갈 곳 없는 조강지처, 둘째, 부모의 3년상을 같이 지낸 경우, 셋째, 가난할 때 시집와서 집안을 일으킨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칠거제약과 삼불거를 덜 먹이게 되는 이혼 이야기는 주로 양반가의 이야기고 이마저도 실제 양반이 이혼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소문이 두려워 쇼윈도 부부로 살거나 별거를 하거나 첩을 두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양반들의 이혼이 드물기는 했지만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처의 부모를 구타한 경우, 처의 가족을 죽인 경우, 장모와 간통한 경우 의죄를 범했다고 해서 아내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장모와 간통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당시 장모와의 간통이 이혼 사유로 자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남편이 집을 나가 3년 이상 지난 경우, 남편에게 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한 구타를 당한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서 아내에게 이혼의 길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양반에게는 사실상 어려웠던 이혼이 평민과 천민의 경우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눌 재산도, 남의 눈치 보며 챙길 염치도, 감정을 속여가며 지켜내야만 하는 가문의 명예도 없는 평민과 천민들의 경우엔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로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평민이 이혼할 경우에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사정파이라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할급휴서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정파이란 특별한 이유로 더 이상 부부로 살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부가 서로 마주 앉아 대화한 끝에 결별하는 것으로 정말 쿨하기 거지없는 방법입니다. 할급휴서는 칼로 저고리 앞섬을 베어서 그 조각을 상대에게 이혼의 표시로 주고 상대가 그것을 받으면 이혼을 수락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할급휴서의 경우 잘라낸 옷자락이 날개를 편 나비 모양과 같다고 하여서 나비를 주고 받는다라는 말로 이혼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자는 양반이든 평민이든 3년마다 호주에서 실시하는 인구조사 때 이 사실을 신고해야만 했습니다. 양반가의 이혼녀든 평민이나 천민의 이혼녀든 경제력을 상실하고 사회적으로는 곱지 못한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은 개인과 국가에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조선시대에는 이혼녀들을 위한 독특한 관습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할급휴서의 징표로 자른 옷섬을 받은 여인이 그 옷섬을 들고 새벽동이 틀 무렵 성황당에 나가 서 있으면 가장 먼저 그녀를 본 성인 남자가 그 여인을 거두어 함께 살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모해 보이는 이 복불복의 만남은 이혼녀에게 경제적 감정적으로 최소한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는 안전장치였을 것입니다. 조선 사회가 갈수록 남존여비적인 사고가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만 국가가 오로지 남자 편에서만 이혼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인륜과 도덕에 대한 숭고함과 인간미를 가지고 이혼을 바라본 흔적들도 있었습니다. 세종 7년에 45세가 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해 쫓겨난 최 여인의 남편이 세장가를 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딸의 이혼에 격분한 장인이 사위를 사헌부에 고소하자 사헌부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최 여인이 시아버지 3년상을 함께 치렀으니 다시 합쳐 살고 새 장가든 여인과 이혼하라. 남편은 다시 자신의 이혼은 정당하고 대를 잇지 못하면 안되니 이혼하게 해달라고 상소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상소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최 여인과 합쳐 살지 않은 죄로 곤장 90대를 때렸습니다. 장가가고 자식 낳고 이혼도 하고 우리네 인생사 파란만장하지만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얼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조선시대 살아보기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